북천마을내 노인회장도 하셨고 북천마을내 유족회 회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천마을 유족회 회장 임무로 계신 고완순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47년도부터는 함덕이라는 마을에 부대가 들어왔고 이연대라는 부대가 들어왔고 또 이북에서 친일하던 사람이 서북청년단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함덕에 이제 경찰 주재소라는 거 지서를 만들어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와서 계속 이제 탄압을 하면서 이제 47년도부터는 사람을 잡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불손하다, 뭐 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잡아갔는데 저는 여기가 외가도 있고 친가도 있고 그래서 외갓집 있고 친할아버지들도 있어서 여기서 출생하고 자랐는데 4.3이 시작된 날은 음력으로는 1949년 12월 19일이고 그 다음에 양력으로는 1948년 12월 19일이고 양력으로는 1949년 1월 17일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무장대들이 와갖고 첫 번째는 이제 같으면 이장인데 구자 했던 사람이 뭐를 하도 괴롭혀 가니까 좀 이렇게 밥을 제공하고 이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장대들이 와서 부부간을 막 대창으로 찔러 죽인 것을 우리 집 앞에 그 이장네 집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제가 그때 시신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게 어른들이 깨나 이제 아침 되면은 또 모여서 막 누구가 뭐 잡아갔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루는 또 이 집이 없어갖고 팽나무가 있었는데 또 그 경찰들이 하도 못 살게 굴어가니까 우리 마을에서 그 역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신경이 우도라는 데서 제주시로 가는 것을 또 파도가 쳐갖고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분들을 좀 또 청년들이 안 좋게 해서 그런 사건도 있고 하니까 우리 마을은 완전 찍혀 있는 데다가 이제 서삼 나는 날은 서삼 나기 전에는 항상 보면 이제 순경이 오고 군인이 탄압을 놔요. 그러면은 엄마들은 다 수건 머리에 쓰고는 들어놓으면은 그 총에다가 칼을 탁 꽂고 칼로 와서 그 총 꼽은 걸로 와 문을 열어요. 착 꼽아서 문을 착착 열면은 지금은 이제 샤슈문이지만은 그때는 저 창호지를 발라서 그 나무 문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신랑 어디 갔어, 뭐 아들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못 살게 계속 굴다가 하루는 이 이연대 있는 군인이 아마 저 동쪽에 어디 세완지 어느 쪽으로 이제 보급을 실어 갖고 갖다 주고 오다가 한 것을 산 사람이 새벽에 이 학교 앞에서 총으로 쏴서 추락해 있는 군인을 2명을 죽였어요. 그것이 1949년 12월 19일 음력으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엄마들이 막 밖에서 막 그냥 떠들썩하고 막 걱정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어와서 아이고 오늘 우리는 다 죽었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랐을 때 저희 집에는 6살 더 먹은 언니가 있었고 저가 9살이고 이제 남동생이 3살 먹은 남동생이 있었고 아버지는 뭐 여기에 안 살아서 어머니가 저희들을 이제 부양하고 있었는데 막 걱정하고 있는데 한참 되니까 창문으로 뭐가 푹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총끝에 꼽은 칼이 창문을 뚫어갖고 들어와서 문을 착착 열더니 나오라 그래갖고 갔어요. 이렇게 따라 나가니까 보니까 하늘에는 초가집들을 다 태워놓으니까 그냥 검은 연기로 가득 찼고 그래서 이제 빨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 말로는 빨리 낙으라고 막 등을 와서 콱콱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길로 나와서 가보니까 학교 마당에 갔는데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가 북촌 국민학교였었어요. 그때는 갔는데 저는 9살 먹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가갖고 보니까 운동장에 사람이 꽉 찼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다보면서 갔는데 저는 그것이 기관총인지 뭔지도 모르고 보니까 동쪽으로 울타리에 이런 국방색 나는 쇳덩어리가 올라 앉아 있는데 3개까지 봤는데 이 구멍이 이만큼씩 한 것이 뚫혀갖고 이제 학교 마당을 향해 갖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사람은 꽉 찼는데 저희들은 골목길이 돼갖고 다 끌어내다가 늦게 끌려갔는가 봐요. 그래서 뒤에 가서 앉으려니까 사람들이 꽉 차서 이제 뭐 때문에 이러는고 하면서 했는데 군인이 교단 위에 올라가더니
그 뭐라 그 남자분들한테 뭐라 해요. 뭐라 하더니 이 호주머니로 손이 가는 것까지는 제가 알아요. 했는데 그것이 권총을 꺼냈다 합니다. 권총을 꺼내갖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남자를 다다닥 쏘니까 머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신호였었는지 울타리에 있던 기관총이 운동장으로 막 사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완야야 완순아 머리 땅에 박으라 하면서 제주도 말로 머리를 땅에 묻으라 하는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총소리가 멎었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3살 동생은 없고 언니하고 저를 양쪽 손에서 붙잡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그래서 보니까 가운데 보니까 칼 끝에 총꼽은 총 끝에 칼 꼽은 군인이 듬성듬성 이제 중간중간 서 있는데 몽댕이를 이만큼씩은 거 하나씩 다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서려는데 궁중에 뭐가 탁 걸려갖고 이렇게 돌아앉으면서 그때는 그 운동장이 잔디였어. 생잔디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탁 짚어서 보니까 저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동색 여자 고무신에 위에 하얀 줄 들린 그 여자 고무신을 신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이렇게 우리는 막 이렇게 기었는데 이 사람은 다리를 뻗고 이렇게 있나 싶어갖고 또 엄마 찾으려고 오른쪽으로 돌아섰는데 엄마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회색 치마에 위에는 그 연두색 같은 저고리를 입었어요. 입었는데 아기가 배후에서 막 엄마 가슴을 파고들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엄마가 죽은 거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엄마 찾으려고 두리번 하다 보니까 군인이 요만치 서 있는데 동생하고 업은 엄마가 앞에 있고 옆에는 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엄마 찾아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추우니까 12월 달이면 춥잖아요. 이 감각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니까 땅을 짚으면서 이 손바닥 움푹한 데만 내놓고 피가 다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소리 크잖아요. 어머 나 손에 피 묻었어 무서워 집에 가라 하면서 막 엄마 앞으로 가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질렀는데 우리 3살 먹은 남동생도 누나가 우니까 같이 엄마 집에 가자 하면서 울어가니까 몽댕이를 가지고 우리 남동생 머리를 2번을 가격을 했어요. 가격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엄마 등에 푹 파묻혀서 울지도 끔찍거리지도 않은데 아마 기절했다가 숨은 붙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잡고 막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긴 장대를 가운데 아마도 그런 장대는 내중에 제가 단양 여행 갔다가 봤거든요. 대나무 긴 거를 가운데 줄로 묶어갖고 양쪽에 군인이 들어갔고 저 제주시 갈 사람 따라 나와라 하면서 그 딱 하니까 서로 막 저 제주시 가면은 살려주는 줄 알고 이제는 이미 기관총으로 이제 공포 사격을 했으니까 얼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정문 앞으로 막 끌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딱 가운데 가서 선을 긋더니 선을 그어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끼리 손잡아도 이리 저 잘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찾아가려고 가족 찾아가려면 막 패는 거예요. 몽댕이로. 그러면 그 매가 무서운 사람은 찾아가지 못한 사람은 이산가족이 됐을 거고 만약에 매를 맞으면서도 찾아가서 동쪽으로 가서 앉은 사람은 몰살이 됐거나 다 죽었을 거고 서쪽으로 간 사람은 다행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다 줄을 딱 그어 놓더니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는 한참 얼마 시간이 흘렀는데 제주도 갈 사람 제주시에 갈 사람 따라 나와라 해갖고 그때는 제주시가 아니고 성안입니다. 성안, 읍, 이제 제주 읍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주는 줄 알고 막 그냥 정문 앞에 가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50명인지 몇 명인지 뭉태기 잘라나가요. 잘라나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총소리가 다다다 나고 또 잘라가면 총소리가 다다다 나고 그래가니까 16살 먹은 언니가 15살이었구나. 먹은 언니가 어멍 암만 해도 엄마 암만 해도 이 사람들 끌고 나가 죽이는 것 같으니까 정문 앞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도 같이 끌려 나갈 거니까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자고 막 하니까 저희들도 그때야 이제 죽이는구나 해갖고 운동장 안으로 들어올라 했는데 딴 사람들도 그런 기분을 느껴갖고 잡아 끌고 밟고 매다치고 하면서 운동장 안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가족은 많이 못 들어왔는지 옴탕밭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보니까 사람의 행대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죽였는데 엎어진 사람, 자빠져서 막 눈을 떠 있는 사람, 막 몸부림치니까 사타구니에 머리가 박혀 있는 사람, 배를 베개 삼아 핀 사람, 입에다 발이 걸쳐진 사람, 할머니가 은비녀 찍은 머리를 이렇게 꺼들어서 막 묶여서 눈 뜨고 죽어 있는 사람, 시신이 그냥 앞에 너부러졌어요. 너부러졌는데 겨울이라서 아침에 좀 눈발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많이 죽여놓으니까 피가 땅에다 고여갖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몰랐어요. 피가 뭐 흘렸는지도 몰랐는데 겨울이니까 해가 구름에 싹 들어갔다가 또 나와요. 나오면은 뭐가 이렇게 앞만 보고 있는데 뭐가 반사되는 반짝하는 그런 빛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피에 젖은 흙의 위에 그 피가 고여 있는 것이 살얼음이 돼 갖고 햇빛에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거렸던 것 같아요. 엄마 놓칠까 봐서 엄마 손만 계속 잡고 있는데 이제 한참 하니까 돌 위에 걸쳐져서 죽은 할아버지 막 시신이 그냥 뭐 같은데 이제 이 함덕 쪽에서 차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사람 소리도 나는 것 같고 했는데 그것이 사격 중지. 그 소리 한마디에 몇 초 사이에 우리는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그러더니 그 차가 와서 대단히 찝차였어요. 군인이 2명이 타고 있는데 군인들이 근데 그러기 전에 뒤에서는 절거덕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총알 놓는 소리였었나 봐요. 그러고 있는데 그 차 소리가 나니까 군인들이 그 행길가로 가니까 뭐라고 명령을 내렸나 봐요. 그리고 차는 이제 학교집으로 가고 저희들은 이런 갓나 새끼들 파리 새끼보다 목숨이 더 길다 하면서 나무떼기로 일어서라면서 어깨 쭉지 후려치고 하는데 다리가 마비가 돼갖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굳어버려 갖고 그러면서 다리가 꺾어지면서 또 주저앉으면 또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끌려 나올 때는 죽으러 갈 때는 하늘이 시커맸는데 끌려 나올 때는 북촌이 300 몇십 호 400호 거의 되는 집을 다 태우니까 뜨거워서 하늘이 벌겠어요. 불로 집 타는 불로. 그래갖고 뜨거워서 땀 흘리면서 걸어올 수가 없어요. 더워서. 그래서 학교 마당에 오니까 앉아갖고 대장이 또 그 교단 위에 올라서더니 여러분들 집이 다 탔으니까 오늘은 잘 데 없으면 학교집에서 하룻밤 자고는 이제 내일 아침 함덕 대대본부로 오라고 하고는 이제 다 철수를 해갖고 가는데 트럭에 실려서 묶여 있는 사람 보니까 이제 밧줄로 묶여 갖고 있는데 거기 보니 여자 3명에 남자 5명인데 불에 숨었는데 6학년 학생을 사탕을 주면서 불 가르치라고 해서 불을 가르쳐서 거기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니까 우리 이모도 있더라고. 그래서 붙잡혀 가갖고 이제 가고 우리는 이제 가고 나니까 철수하고 나니까 그냥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시신 끌어간 거 찾으려고 하면서 하는데 어머니가 저 이름이 완순이거든요. 완순아 외할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 외할머니 집에 가봐라. 아까 보니까 우리 이제 친할아버지네 형제분이 끌려가니까 아마도 죽었을 거다. 오늘 시신을 난차져서 염해 놓으면은 짐승들이 내려와서 눈 같은 거 다 빠먹어 버린다고. 그러면서 동생을 높여주는데 저는 그때 애기 동생 얼굴을 봤는데 저희 동생 얼굴은 없고 찐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함몰됐어요. 눈도 다 붙어버리고 숨만 그냥 붙어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엎혀주니까 업어갖고 오다 보니까 저 그림도 다 그렸습니다만 학교 옆으로 오다 보니까 집을 다 불태워 놓으니까 마구간에 소를 매놓잖아요. 막 어떤 소는 타서 죽어갖고 하고 어떤 소는 막 그냥 몸부림을 쳐요. 뜨겁게. 그리고 돼지들이 나와갖고 길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피해갖고 오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은비녀를 꼽혔는데 그 나무집이 타면서 할머니 어깨 쭉지 머리에 삭가래들이 막 석가래 떨어지면서 타고 있더라고 같이. 그래갖고 외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집 다 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니 있는데 찾아가니까 저희는 제주도는 쌀이 굉장히 화산이 터졌기 때문에 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안 먹어버리니까 가머니도 잘도 쌀가머니가 귀했어요.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 시신을 좀 일단 어떻게 처리를 하려니까 이불 안을
뜯어 갖고 가서 그 할아버지 형제분을 이제 모시고 오니까 사람들이 숨었던 남자들이 다 밤에는 나왔더라고. 어두우니까 나오고 이제 마스크 쓰고 장화, 가죽 장화 무릎까지 오는 거에다가 총 메고 한 사람들이 한 10명쯤 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무장되었었나 봐요. 와서 이제 마을 실태를 알아보고 가려고 왔는데 이제 이 불 속에 숨었던 사람, 그 남자분들은 나와서 우리 내일 가면 죽을 거니까 오늘 하루 잘 먹자 해서 탄 돼지도 이제 해다가 잡아서 먹는다고 이제 제사 모시려고 놔뒀던 쌀 해갖고 이제 오늘 잘 먹고 내일은 가서 죽자. 그러는 거 보고 저는 그냥 너무 피곤했는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 이튿날 아침 일어나니까 비가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엄청 부는데 이제 어머니는 아픈 동생 없고 언니하고 저는 개나리 보찜 져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함덕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덕에서 오면 이쪽 저 농협 마트 있는 길 있고 이제 그 오름 옆으로 나는 길인데 그 길에 옛날에는 니아카 하나 정도 된 길 거든요. 그때는 가니까 행대로 가는 사람을 또 앉혀놓고 너네 이제 제주도 말로 너네 서방 산에 올라갔지 뭐 너네 아버지 산에 올라갔지 하면서 그 빨갱이 가족이라고 또 끄집어냈어요. 그냥 거기서 끄집어낸 사람이 한 60명 이상. 그래갖고 모래 이제 북촌하고 이 서모봉 뒤에는 그 모래 사장이었었거든요. 그럼 바람 불면 모래구덩이가 되고 또 바람 불면 모래산이 되고 이런 데예요. 그때 거기는 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새는 발전돼 갖고 해수욕장 때문에 막 그냥 다 형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 갖고 거기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놓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지금 같으면 경로당 같은 그런 신성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친척 있는 사람들은 친척 찾아가고 이제 없는 사람은 거기서 자다가 나무 저 마구간 같은 데서 얻어서 이제 자고 왔는데 거기서 가려낸 사람은 빨갱이 가족은 모래 구덩이에다 또 쳐놓고 죽였어요. 또 그래 죽였는데 그 이튿날 어머니가 이제 그 이모 시신 찾으려고 시신을 갖다 막 뒤집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그때 여론은 뭐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아가씨들이 뭐는 성추행하고 총으로 안 죽였어요. 대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이모 시신을 찾으러 가는데 유방이고 얼굴 이런 데고 대창으로 다 찔러 죽이고 국부 같은 데도 다 대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시신을 연맥고 또 동네에서 이쁜 언니들이 죽었는데 다 대창으로 찍어서 이제 물에도 갖다 빠뜨려 버리는 시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에 불어갖고 이것이 살점이 후물후물 그 물에 흔들리는 것도 건져오고 이러는 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나고 난 다음에는 한 2달, 석 달쯤은 이제 함덕에서 있으면서 그 피난을 가서 살면서 고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부모들이 와서 이제 묻어놓은 쌀 같은 걸 갖다가 연명을 하면서 살고 당시에는 연자제라는 게 있어갖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초등학교라도 이제 국민학교에 가면은 좀 친구 간에 좀 다툼하잖아요. 그러면 너네 아방 산에 올라갔잖아. 너네 아버지 빨갱이잖아. 이래서 신고해버리면 바로 잡혀가서 형무소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연자제 때문에 육사든지 어디 시험 봐서 합격해도 공무원 해도 하나도 그 취직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고 저희 동생은 1951년도 3월 달에 죽어버렸어요. 머리에 자꾸 그 물이 생겨갖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저희도 외갓집에 이제 친할아버지네 쪽으로 해서 한 16명쯤 4.3 때 돌아가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 당시 양력으로 그 49년 1월 17일 날 대대 같은 동쪽 동네에 갔다가 들어오는 새벽에 무장대 습격에서 군인 2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우리 유지들이 이제 난리 난 거죠. 이제 무장대에 습격당했는데 이제 마을하고 연계가 있지 않냐라고 의심을 받으면 다 학살될 거니까 그냥 마을 유지분 9분이서 군인 2명을 들것에 빌려가지고 그래서 배대본부에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9명 중에 한 분은 경찰 가족인가 군인 가족이어서 경찰. 그래서 그 한 분은 놔두고 나머지 8명은 함덕해수욕장 현장에서 다 바로 학살
그리고 대대가 출동해서 마을 들어와서 아까 우리 할머니들이 다 불태워가지고 운동장에 모여서 군인 가족, 경찰 가족을 나누는 군인 가족을 서쪽으로 가 하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저쪽으로 가야만 살아남을 거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막 난리를 하는 사이에 작대기로 반을 쫙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쪽 남아있는 사람 말고 이쪽 사람들은 지금 요 바로 올라가는 길가가 마을 당이 있는 그 바로 앞에 밭이라고 해서 당팥이라고 있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운데로 놓고 당팥 그리고 그 우리 온팡밭 초등학교 옆에 아파트 지금 현재 네. 지어진 데가 양계밭 네. 거기도 죽고 그 다음에 옴탕밭 거기 세 군데 그 옆에 지금 빌라촌이 60분이 와서 아마 빌라를 세워놨는데 실은 거기가 학살터 위에다가 지금 빌라를 세워놔서 그 사연을 아는 저희들은 그 빌라가 참 안타깝긴 안타깝지만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군인들이 다 육지에서 내려온 군인들이고 군인들은 젊지 않습니까?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군인들이어서 싹 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주민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지휘부 회의를 했었어요. 내일 가는 장소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군인들이 사람을 죽여본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냥 막 몰아놓고 이제 기관총 쏘고 이러지 말고 한 명씩 사살하는 연습 겸 학살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한 50명씩 묶어서 보낸 겁니다. 아까 할머니 얘기했듯이 이 서쪽 학살토로 50명씩 보내고 50명 한 명 보낸 다음에 다 죽을 때쯤 다시 학교에서 50명씩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면 10명 세워놓고 군인 10명이 서서 한 명씩 사살을 하는 겁니다. 세워놓고 그럼 중간쯤에 할머니가 들어가시니까 그 앞에 벌써 학살된 마을 분들이 먼저 다 누워있고 그 다음 순서로 할머니가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학살 소식을 드린 대대장이 늦게 나중에야 들어오면서 학살 중단 명령을 내려서 그나마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할머니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실 수도 있는 타연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마을에서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 이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석보 회장님이라고 그 전유죽 회장님 하셨던 분도 그 현장에서 살아남으셨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어머니 따라서 손 붙잡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김석보 회장님도 여동생을 손을 잡고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이에 그 여동생 손을 놓쳤답니다. 잘도 두드려 맞았어. 네. 그리고 그 여동생은 아까 그 할머니 말씀하셨듯이 하룻밤 학교에서 자고 다음날 함덕으로 넘어갈 때 온팡밭에 숨겨져 있는 시신을 찾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 여동생은 그 안에서 애기들 끊어진 거죠.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살았을 건데 오빠 손을 붙잡고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땡기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손을 놔버리니까 이쪽에 여동생은 있다가 끌려가서 결국은 온팡밭에서 다음날 발견되는 이런 사연을 갖고 마을에서 이제 추모 사업들을 열심히 하시고 추모제 위령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우리 회장님이 이제 이어받으셔서 이 북촌마을의 추모 사업들을 현재는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